요새 한국에서는 이제 의료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데 네. 영국에서 병원 또는 의사 이렇게 만나고 이용하는 게 한국에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예. 그건 제가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손가락에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기 병원에 갔더니만은 그분 의사 말씀이 손가락이 어떻게 이렇게 되도록 병원에 안 오고 그냥 계셨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 영국 사는데 영국에서 병원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전문의 보기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에 가정의 제도가 있습니다. 가정의 제도가 일반인인데요. 전문의를 자격증을 안 딴 일반인인데 일반의를 거쳐야지 전문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의를 한번 보는데 일주일이 걸립니다. 예약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 일반인이 거기서부터 다 걸읍니다. 걸러서 게이트키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종합병원을 갈 필요가 없는 사람은 거기서 다 걸러요. 그리고 한국처럼 종합병원에 무조건 뛰어가는 그런 식이 아니라서 종합병원에 소위 말하는 부담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전문의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환자들만 봐요. 어떻게 보면 영국 제도가 굉장히 좋지 않은 제도죠. 의사 보기가 굉장히 힘이 드니까요. 그러나 한국이 좋은 점은 그 나이가 일정 이상이 되면 건강검진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뭐 내시경이나 이런 게 주어지는데 영국은 그건 없습니다. 대신에 없고 본인이 찾아다녀야 될 그런 건 있죠. 의료보험은 저 국가보험입니까? 국가보험이죠. 국가보험. 국가보험이고 모든 국민이 그거는 뭐 자동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 월급을 받으면은 거기서 월급에서 당연히 떼어갑니다. 하고 완벽하게 무료입니다. 본인이 개인이 돈 내는 한 푼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의료비는 국민 세금으로 다 계산되는 거죠. 예,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내셔널 인슈런스 그 이제 그 안에는 국민연금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강보험 이것도 들어가고 뭐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사들은 일종의 공무원이죠. 예, 공무원이죠. 공무원 신분. 물론 이제 프라이빗 그 클리닉이 있습니다. 있어서 거기에 안 속하는 NHS에 안 속하는 의사들이 있는데 재밌는 거는 그 프라이빗 클리닉 가면 엄청 비쌉니다. 엄청 비싸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사보험을 따로 넣어야지 그 커버가 됩니다. 건강검진을 한국 사람들처럼 의무적으로 거의 습관적으로 이렇게 많이 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합니까? 네. 건강검진을. 네. 우리는 뭐 직장에서도 권유하고 여러 개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걸 마치 그 의무사항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최소한도 그런 기본적인 그런 건강 상태는 그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제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미리 또 암 같은 거는 미리 찾아서 조기에 치료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당뇨 같은 거를 그렇죠. 뭐 금방 찾아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그런 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예, 그게 나쁘고 그 다음에 좋은 거는 한국이 또 좋은 거는 소위 말하는 2차 의견을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세컨 오피니언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내가 암이라고 이제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른 데 받으면은 여기서는 다른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이 하죠. 영국의 경우는 그거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아닌데 GP한테 다시 얘기를 하죠. 사실 내가 이렇게 암 판정을 받았는데 다른 곳에 가서 한번 검진을 받아보고 싶다 이러면은 뭐 안 해주지는 않습니다. 안 해주는데 그게 굉장히 눈치 보이네. 눈치도 보이고 굉장히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거기다가 좀 영국인들이 삶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요. 우리가 굉장히 운명적입니다. 그런 걸 받으면은 뭐 우리 한국인들 친구 얘기 들어보면 뭐 산에 가서 그 뭡니까 그냥 채식도 하고 그냥 완전히 단식도 하고 별별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영국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잘 없어요. 그래서 물론 영국도 이제 대체의학이 있고 합니다만은 그냥 병원만 믿고 그냥 있다가 그냥 뭐 그렇게 자기 운명처럼 받아들입니다. 한국의 의료를 개혁해가지고 영국을 모델로 삼아가지고 그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제가 그 얘기 참 자주 하는데 한국에서 영국에서 가지고 온 세 가지가 가장 큰 것이 있습니다. 그린벨트요. 그린벨트가 사실 영국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보험.
그거 이제 영국에서 가져갔죠.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거는 재밌게 하는 겁니다만 한국의 최초의 지하철이 영국 겁니다. 여러분들 의식하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하철을 모델로 했다 이 말이죠. 예. 이 책 내용은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책이라는 개량만 설명하시고, 우리 권석하 선생님이 쓰신 이 책은 디테일이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국 이야기를 함부로 하면은 그걸 딱 밑줄 쳐가지고 점검하는 분이 한 분 계시다는 걸 알고 영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글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 그런 역할을 하시잖아요. 특히 엘리자베스 여왕 돌아가셨을 때 한국 언론이 잘못 보도한 것도 지적을 하시고. 예, 그거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거 말고 제일 실수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영국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 중에 이제 보면은, 언론 특파원들, 영국에 한 3년 이렇게 근무하다 가신 분들, 혹은 연수 나와서 1년 정도, 1년 정도 근무하다 가신 분들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본인이 이제 그 신문사에서는 가장 정통한 영국통으로 그렇게 하세요. 물론 이제 저도 가끔 이제 틀리는 걸 씁니다.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 조선일보에 이제 조그만 칼럼 하나 쓸 때, 이튼 스쿨이라고 제가 쓴 적이 한 번 있어요. 예, 이튼 스쿨. 예, 왜 그렇게 썼는지를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저도 실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많이들 틀리는 것들이 보면, 영국의 도시 이름, 혹은 사람 이름을 발음을 많이들 틀린 경우가 많아요. 많이 경우인데, 그거는 조금만 신경 쓰시면 돼요. 유튜브에 보면은, 그렇죠. 사람 이름 발음하기, how to pronounce, how to pronounce name 이렇게, 그것만 하면 나옵니다. 그런 것만 하면 되는데, 굉장히 많이 틀려요. 예를 들면 이제, 우스터라는 곳이 스펠링은 우체스터입니다. 우체스터죠. 근데 우스터, 발음 많이 틀려요. 그런 것들 같은. 우스터가 맞는 발음 아니에요? 우스터가 맞는 경우죠. 영국의 언론 제4부 해놓고, 이코노미스트 디지털 시대에도 질주하는 종이 잡지. 제가 이 이코노미스트 오랜 구독자거든요. 예. 이코노미스트를 앱으로도 보고, 예. 종이로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코노미스트 하면은 저는 여러 번 감탄하는 게 한국 선거 예측이 정확해요. 네.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몇 달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석 달 전에 예언을 했어요. 네. 이번에 총선도 넉 달 전에 민주당이 의석수는 줄겠지만은 과반수 제1당이 된다. 그리고 국민의 힘은 의석수는 늘지 모르지만 제2당이다. 그리고 제3당이 약진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더라고. 놀랍네요. 전 그렇죠. 못 봤습니다. 그냥. 아주 이거를 예측한다는 것하고 그걸 그냥 글로 쓴다는 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건 모험을 하는 건데 세 개가 다 맞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온다는 걸 밀어붙일 때 사실은 이 국제적인 시각에서는 그건 다룰 문제가 아니거든요. 큰 게 아니더라고. 그런데 이코노미스트에서 딱 다뤘어요. 네. 그런데 뭐라고 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 나오는 이유는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가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국민들로부터 더 멀리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쓰라세요. 딱 그대로 됐거든. 네. 그러니까 용산으로 가고 나서는 기자회견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코노미스트의 신비한 예측 능력. 물론 이게 잡지가 한 몇 년 됐죠? 한 180년 됐어요. 예. 그러고 이 이코노미스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망이라든지 경험 이런 것을 감안하면서 가끔 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코노미스트가 영국 정보기관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교류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코노미스트에 제 글에도 썼습니다만은 가장 큰 장점이 세계 어느 언론에서도 볼 수 없는 결론을 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느 편에 선택을 하는 거죠. 정확하게 결론을 냅니다. 한국 언론뿐만이 아니라 세계 어느 언론이든 두리뭉실하게 양비론을 하거든요. 양비론을 내는데
그 이유가 이제 그 한국 언론들이 대개 보면 그 엄정 중립을 미덕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예. 그래서 분명하게 뜻을 밝혀야 되는데 밝히지 않는 이유가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첫 번째는 양쪽 그 독자를 다 잡겠다는 뜻도 그렇죠. 있고, 그 다음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낸 결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건데, 이 코너미스는 용감합니다. 이건 뭐 본인이 조사를 해서 본인이 정보기관하고 연관이 있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워낙이 그 언론과 잘 연계를 합니다. 그건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릴 게 있는데, 그래서 본인이 리서치를 해서 조사한 걸로 본인 판단으로 결론을 내는데, 그 사람이 한 주제만, 우리나라에 지금 모르겠습니다. 언론은 대개 보면 부서들을 많이 바꾸지 않습니까? 외신부에서 내신으로 들어갔다가 대통령실 갔다가 정당으로 이렇게 갔다가 막 돌리는데, 영국의 언론들은 거의 들어가면 하나에서 끝납니다. 물론 영국의 외교관들도 본인을 딱 정하면은 하나로 딱 끝이 되게 나거든요. 중동이면 중동으로 끝이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노하우가 쌓이고 엄청난 인적 자원이 쌓이거든요. 인적 자원이 쌓이는데 사실 그걸 또 정보기관들이나 정치인들이 이용을 해요.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계영호 공사가 망명을 해서 이제 그 썬데이 텔레그래프에서 그 특종을 했습니다. 가는 그 장면을 막 비행기가 타고 가고 이 독일까지 이 미군 기지까지 갈 때 영국의 영국 공군기가 가는데 양쪽에서 이 공군 전투기가 호위를 했다 이런 식으로 막 드라마틱하게 썼길래 제가 기자의 몰랐습니다. 그때 모르던 담당 기자의 이메일을 주소문해서 찾아가지고 제가 메일을 새벽 1시에 보낸 적이 있었어요. 놀랍게도 제가 글을 쓰고 있는데 1시간 반 뒤에 메일 해답이 왔습니다. 내가 그때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너 이거 소설 쓴 거 아니냐? 네가 어떻게 이걸 이렇게 잘할 수가 있었느냐? 내가 볼 때 네 소설 같다. 특종하려고 소설 쓴 것 같은데 어떻게 했냐? 이렇게 좀 힐란트로 했더니만 아니라고 장문의 설명이 왔습니다. 그 장문의 설명 중에 하나가 정보기관들이 한 건을 했으니 자기들도 생색을 내려고 나를 이용을 했다. 내인데 정보를 줬다. 근데 나도 그들을 도운 일이 많기 때문에 도와줘서 그들을 해명한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도 나를 통해서 자기네가 생색을 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재밌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친구하고 친구가 돼가지고 굉장히 많이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중요한 무슨 이슈가 있을 때는 저희한테 물어보고 그 친구 기사에 제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언론과 정치인 혹은 정보부, 행정부 자체가 서로 주고받는 게 그 야합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또 그 사람들이 캠브리지 출신이라든지 옥스포드 출신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서로 잘 교류가 되죠. 다 있습니다. 거기다 그것뿐만 아니라 영국의 정치인들이 우회당에서는 혹은 언론에서는 막 어떻게 보면 죽이려면 살리려면 싸우지만은 뒤에서 연결이 다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협상하고 뒤에서 타협하고 이루어지는 거죠.